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소련은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우며 권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군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며 공산주의 체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아래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가 진행되었고 김일성은 점차 권력을 장악해갔습니다. 소련의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48 남북한은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며 이념적 대립이 극심해졌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공고화했고 남한은 민주주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38선을 경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소규모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김일성은 무력 통일을 계획하며 남침 준비를 시작했고 이는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950년 초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비밀회동을 통해 전쟁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스탈린은 초기에는 전쟁을 반대했지만 중국의 공산화 이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으며 남침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헌영 등 내부 협력자들과의 갈등도 존재했지만 김일성은 권력을 독점하며 전쟁 준비를 주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반도에 비극적인 전쟁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9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남한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작전은 김일성이 수개월간 준비한 치밀한 계획의 실행이었습니다. 당시 남한 군대는 전쟁 준비가 미비했고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이 날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압승은 김일성의 권위를 급상승시켰습니다. 서울 점령 후 북한은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펼치며 김일성을 영유로 내세웠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물이 곳곳에 배포되었고 김일성의 초상화가 주요 건물에 개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북한 내부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유엔군의 기습적인 작전으로 북한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급격히 후퇴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김일성은 내부 반대파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전쟁의 실패를 정치적 기회로 삼은 김일성은 박헌영을 비롯한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군사적 패배였지만 김일성에게는 권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규모로 개입하며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북한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는 김일성 체제가 중국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이용해 내부 통제를 강화했고 주체사상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꿨지만 김일성의 권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김일성은 북한 체제를 완벽한 전체주의로 재편했습니다. 모든 자원과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는 동시에 사상 통제를 극대화했으며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전쟁 포로 수용소가 확대 운영되었고 반체제 인사들은 무자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전시체제를 빌미로 김일성은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했고 이 시기에 형성된 통제 메커니즘은 훗날 북한 체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북한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변화시킨 계기였습니다. 2000년 11월 1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며 3년에 걸친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전쟁의 종결보다 체제 유지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권력 강화는 계속되었고 반대파 숙청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8월 종파 사건을 통해 소련파와 연안파를 완전히 제거한 김일성은 이제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휴전은 전쟁을 끝냈지만 북한의 독재 체제는 더욱 강고해졌습니다. 19.2 전쟁은 김일성에게 절대 권력을 선물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주체 사상을 확립하며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김일성은 이제 북한의 유일한 수령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실패를 정치적 승리로 전환한 그의 모습은 훗날 3대에 걸친 김씨 왕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단지 한반도의 분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독재 체제의 공고화였습니다.